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급자들이 받는 4가지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바로 그것인데요. 수급자들이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여러 혜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도시가스비나 전기세, TV 수신료, 핸드폰비 이런 것도 무료나 감면을 받으면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수급자가 우선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또 주차장이나 입장료도 무료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또 토익을 무료로 보게 해주겠다, 교통비를 무료로 해주겠다, 문제집도 그냥 주겠다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모르면 모를까 이런 혜택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탈수급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를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수급자이신 분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노력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나 싶은데 어떠한 단어를 써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일을 하더라도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그때그때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좌로 받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소득으로 봐서 나중에 수급자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자신의 부동산 재산이나 금융 재산 같은 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사실혼 관계이지만 동거만 하지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이혼한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별로 아프지 않는데도 입원비가 무료이니까 장기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인데도 상급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5.4%인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8%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좀 과잉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러한 경우를 가끔씩 봐요. 제가 현장에서 근무한 것을 가지고 일반하기엔 좀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그분들이 부정수급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야겠다 이런 것보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수급비가 51만 원가량이에요. 이것에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교통비 내고 이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또 식비 쓰고 하면은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부족할 판이죠. 그래서 어떤 수급자분들은 수급비보안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먹고는 살자 해가지고 부정수급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기를 칠 생각으로 이렇게 부정수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부정수급을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수급비가 너무 적으니까 이렇다는 것, 저는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재작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2013년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135만 명이 3조 3,297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에서 부정수급 인원은 10,000명, 금액은 72억 원이었다고 해요. 비율로 따지면 인원 기준으로는 0.76%, 금액 기준으로는 0.21%인 거죠. 2015년에는 전체 수급자가 165만 명이었는데 부정수급 인원은 14,000건 정도 됐다고요. 이건 0.8%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정리해보면 부정수급률은 1%도 안 되는 거죠. 그 1%도 요양병원이나 영유아 같은 제공기관에서의 비리가 많았다고 하고요.
또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미비하게 하거나 누락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 입금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화살은 수급자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이 1%를 잡겠다.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를 근절하겠다. 복지 예산을 효율화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전체 수급자를 정말 깐깐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일방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연쇄적으로 수급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죠.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수급자분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는 그분들이 탈수급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를 더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받는 수급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더 나온다. 그러니까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현장에 나와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낙인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그분들을 예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기자이자 정치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맥 타이비는 자신의 저서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활 형편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에 상세한 개인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사람은 평생토록 그가 신고한 생활 형편과 실제 생활 사이의 차이점을 찾으려는 은행 직원과 사회복지사, 관할 검찰청 직원, 심지어는 이웃 사람들과 교통경찰관의 감시 대상이 된다.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법률적 지뢰가 묻힌 지뢰밭이다. 공적 부조를 받는 가난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상적인 행동이 사기가 될 수 있다. 성관계를 하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고 병이 나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고 자식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조차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가난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오늘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을 해봤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